안녕하세요. 또 동영상으로 만나 뵙네요. 다들 잘 지내시고 계시죠? 지금 코로나19 빨리 좀 해결돼서 교실에서 같이 수업을 하고 싶네요. 하루빨리 그날이 올 거라 선생님 믿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지수법칙을 배웠는데요. 아마 문제 풀다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문제 풀다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은 문제? 뭐 그런 거를 좀 몇 개 골라서 또 이제 문제풀이를 먼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진도를 좀 나가는데, 이번에는 진도가 아주 조금만 나가요. 하지만 계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산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과제량은 좀 그렇게 좀 적지는 않다. 꼭 여러분들 좀 기대했다가 좀 실망할 수도 있는데, 문제 연습, 아무래도 계산 연습이 아주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계산할 때 식을 꼭 적어가면서 해주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에 파일을 2개로 올려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 파일은 지금 문제 푸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파일은 수업하면서 예제 문제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예제 문제는 수업하면서 같이 풀어보세요. 만약에 프린터가 없으면은 뭐 연습장에다가 문제를 먼저 적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를 꼭 듣길 바랍니다. 그리고 간혹 강의를 그냥 필기만 하고 이렇게 넘기시는 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요. 우선은 강의 우선 들어보고 이해가 잘 안 간다. 뭐 인터넷 동영상 강의가 좋은 게 뭐예요? 다시 반복해서 들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해 갈 때까지 듣는 게 아마 여러분들 수학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우선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지수법칙에 대해서 한번 이제 문제를 간단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1번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문제 봤을 때 뭐 잘 푸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분이 있어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한번 같이 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우선은 자, 이렇게 지금 형태가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죠? 바로 지수법칙의 분배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4라는 거는 지금 겉에 지금 가로 밖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풀어줘야 돼요. 자, 풀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네모의 4제곱 x에 우선은 하나씩 다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12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y에 뭐가 돼요? 자, 곱하니까 4네모가 되겠죠? 그리고 z에 4 곱하기 2가 되니까 바로 8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누구랑 같아요? 바로 16, x의 네모, 그 다음에 우리가 y의 12제곱, 그리고 z의 네모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우리가 간단하게 비교하시면 돼요. 첫 번째, 네모의 4제곱이 16이에요. 그러면 요 첫 번째 네모는 얼마가 될까요? 바로 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쵸? 자, 두 번째, x의 12제곱. 근데 여기 x의 네모예요. 이 부분은 얼마가 된다? 바로 12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각각을 하나씩 비교만 하시면 돼요. 자, 우선은 이 부분을 보면 4 곱하기 네모가 12가 된대요. 그럼 이 네모는 얼마가 돼요? 바로 3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z의 8제곱이에요. z의 네모예요.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요? 바로 8이다. 자, 네모 안의 자연수 중 가장 큰 수와 작은 수의 차를 구하라. 가장 큰 수는 얼마예요? 가장 큰 수는 바로 12다 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 가장 작은 수는 얼마가 돼요? 가장 작은 수는 바로 2가 된다. 그래서 차라는 것은 그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죠? 예전에 바로 두 수의 거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큰 것에서 작은 거를 빼면 되죠. 그래서 값이 얼마가 된다? 바로 10이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게 바로 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안에 이렇게 곱하기 형태로 되어 있으면 하나씩 분배를 해서 우리가 이제 각 항을 비교를 해준다 라는 문제가 되겠죠. 자, 이어서 2번 문제를 볼게요. 2번 문제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선생님이 강의를 했을 때 그 내용에서 동류항 계산이라고 좀 얘기를 했어요. 자, 2의 네모. 우선은 차수가 같죠? 밑이 같죠? 그럼 문자가 같으니까 얘는 동류항이다. 그러면 첫 번째를 얘기해주면 2 곱하기 2의 네모가 돼요. 얘가 바로 2의 x가 되니까 자, 2 곱하기 2의 4제곱 그러면 얼마가 돼요? 지수 더하니까 x의 값은 얼마다? 바로 5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어서 볼까요? 3의 제곱, 3의 제곱, 3의 제곱.
얘는 3의 제곱이 몇 개 있어요? 3개가 있죠. 동량 계산하면 3 곱하기 얼마? 3의 제곱이 되니까 자, 얘가 3의 y제곱이에요. 3 하나하고 3의 제곱이니까 바로 요거 지수를 더하면 얼마? y 값은 바로 3이 된다. 자, 이렇게 우리가 2개까지 구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해보면 얘는 한 단계를 좀 거쳐야 되는데 자, 4의 제곱, 4의 제곱, 4의 제곱, 4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4의 제곱이 몇 개 있어요? 4개가 있죠? 그럼 4 곱하기 4의 제곱이 되니까 얘는 우선 계산을 좀 해볼까요? 근데 4의 세제곱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얘가 지금 밑이 2의 제곱이에요. 그럼 얘는 우리가 어떻게 고칠 수가 있어요? 4는 우리가 2의 제곱으로 고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세제곱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럼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얘는 2의 6제곱이 되는데 자, 그러면 얘가 바로 2의 몇 제곱? z제곱 되니까 z는 얼마다? 바로 6이다 라는 걸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x는 5, y는 3, 그 다음에 z는 6이니까 구하면 값이 얼마가 돼요? x는 5다. 그리고 y는 3이다. z는 마이너스 6이다.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바로 2라는 값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밑이 같고 지수가 같으면 얘네들은 우리가 동량 계산한다. 아직도 이해가 좀 잘 안 가시나요? 그러면 이렇게 같은 거를 잠깐 x로 우리가 한번 치환해 볼까요? 그러면 x 더하기 x면 얼마예요? 2x죠. 그러면 x 대신에 뭐를 얘기하면 돼요? 바로 2의 4제곱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x 더하기 x, 2 곱하기 x가 되니까 어차피 그 내용은 똑같게 되겠죠. 그래서 이 동량 계산 아주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3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동량 계산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얘는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가장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 중에서 지수법칙 계산할 때는 밑을 뭐로 만든다? 소수로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그랬어요. 자, 우선은 요것도 마찬가지로 동량 계산 한번 해볼까요? 8의 세제곱, 8의 세제곱, 얘가 지금 5개가 있고요. 그러면 계산을 똑같이 해보면 얼마가 돼요? 바로 5개가 있고 8의 세제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625는 5의 몇 제곱이에요? 우선 암산되시는 분 바로 5의 4제곱이 된다. 25의 제곱이죠. 자, 그 다음에 5의 6제곱, 5의 6제곱 몇 개 있어요? 둘, 넷, 6개가 있죠. 그러면 바로 6개의 5의 6제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계산을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밑을 소수로 다 고쳐볼게요. 소수가 아닌 애가 누구예요? 바로 8의 세제곱이죠. 8의 세제곱을 바꿔보니까 5 곱하기 2의 몇 제곱이에요? 세제곱의 세제곱 곱하기 5의 4제곱 곱하기 6 곱하기 5의 6제곱이죠. 자, 그러면 5도 계산해주고 우리가 6이 있네요. 자, 6도 소인수분해 줄게요. 2 곱하기 3 곱하기 5의 6제곱 됐죠? 자, 그러면 우선은 5 소인수 계산을 해줄게요. 그리고 2도 계산해주면 얘는 얼마예요? 우리가 곱하면 바로 2의 9제곱 되죠? 그러면 2의 9제곱과 2 하나가 있으니까 2의 몇 제곱? 10제곱이다. 자, 그 다음에 5의 4제곱, 5의 6제곱. 그러면 5의 몇 제곱이에요? 1 더하기 4 더하기 6이 되니까 바로 11제곱이 된다. 그 나머지 얼마예요? 바로 3이 남았다.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n자리의 수라고 했어요. 그리고 각 자리 숫자의 합이 a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한번 모양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 자릿수 만들기 가장 편한 게 뭐예요? 10의 거듭제곱이죠. 자, 10의 거듭제곱이 되기 위해서는 2의 지수와 5의 지수가 서로 같은 양이 있으면 10의 거듭제곱이 되는 거죠. 자, 2가 지금 지수가 10개 있어요. 5가 지수가 지금 11개 있어요. 같게 만들려면 10개씩 만들면 되죠. 자, 그러면 2의 10제곱 곱하기 5의 10제곱 곱하기 5 곱하기 3이 되니까 자, 얘는 바로 10의 몇 제곱? 바로 10제곱이 되고 얘는 15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간략하게 한번 보면 자, 10의 10제곱이라는 거는 0이 10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0이 몇 개? 얘가 10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릿수는 몇 자릿수가 될까요? 총 10개가 있어요. 앞에 2개가 있어요. 그러면 총 합쳐서 몇 자리? 바로 12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각자의 숫자의 합이 A래요. A라는 것은 보면 각자의 숫자 합 1 더하기 5밖에 없죠. 나머지 다 0이니까 바로 6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답을 구해보면 자, N은 값이 얼마였어요? 바로 10이었고 A는 얼마? 바로 6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전체 값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해보면 바로 6이라는 값이 나온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가 복잡해 보이지만 선생님이 저번에 얘기했던 동류한 계산 그 부분만 정확하게 여러분들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문제예요. 그래서 동류한 그 뜻만 이해하시면 뭐 이런 문제 나오더라도 그냥 우리가 밑이 같고 그 지수가 같으면 얘네들은 우리가 그 더해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이건 문제 필기를 하시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어서 자 문제를 계속 한번 풀어볼게요. 자, 4번 문제 같은 거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 좀 되게 고민이 좀 많을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한번 같이 보시면은 지금 보면 81분의 1이 있어요. 자, 뭐가 있죠? 지금 분모에만 지금 숫자가 돼 있죠. 그럼 얘는 계산을 했더니 분모로 됐다.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바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지수 법칙에서 보면 AM 나누기 AN이 있을 때 누가 더 크면 바로 그 n이 n보다 더 크면 뭐가 된다? 바로 a의 n-n분의 1이 된다. 한마디로 x-2와 2x-3을 비교했을 때 바로 2x-3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 알겠죠? 자, 그럼 지수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주면 자, 우선은 분모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3에 자, 2x-3 그리고 빼기 뭐가 된다? 바로 x-2가 된다. 그랬더니 81이라는 것은 우리가 3의 4제곱이죠. 그래서 바로 3의 4제곱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거 정리해 줘 볼까요? 자, 그럼 3의 뭐예요? 바로 x. 빼지니까 x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1분의 얼마? 1.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이제 그 계산을 해주면 자, 그랬더니 3의 4제곱분의 1이래요. 그럼 뭐가 같다는 얘기예요, 이제부터는? 바로 x-1과 바로 4가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답은 아주 간단하게 구할 수 있죠. x는 얼마다? 바로 5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수 법칙의 정확한 뜻을 알고 있으면 그냥 풀 수 있는 문제라서 여러분들 개념 익히는 거 아주 중요하니까 다시 잘 긴가민가하다 그러면 꼭 개념을 다시 보세요. 자, 5번을 보시면 자, a는 2x분의 1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문제 좀 약간 애매하죠? 자, 그러면 8의 x제곱을 a에 대하여 나타내어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우선 그 첫 번째 거를 식을 약간 변형을 해줄게요. 뭐가 되냐면 2의 x는 뭐가 돼요? a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 자리 서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럼 8의 x제곱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모양을 바꿔주냐면 자, 밑을 뭐로 바꾼다? 바로 소수로 바꾼다. 8이라는 것은 2의 세제곱이니까 바로 2의 세제곱분의 얼마다? a가 아니라 x죠. 자, x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다시 2의 3x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다르게 지수의 그 지수 법칙에서 지수의 곱에 대한 성질 한마디로 우리가 2의 x제곱의 전체 세제곱으로 묶을 수가 있나요, 없나요? 있을 수 있죠. 자, 그러면 2의 x제곱이 바로 a분의 1. 그럼 얼마가 돼요? 바로 a분의 1의 전체 세제곱이 되니까 a로 나타냈더니 바로 뭐가 돼요? a 세제곱분의 1이 되더라. 이렇게 문제가 간단하게 풀립니다. 무슨 얘기 알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똑같은 모양꼴로 만들어줘서 대입만 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밑을 그 소수로 바꾸는 작업을 꼭 먼저 해주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6번을 한번 풀어보면 자, 6번도 지금 5번하고 좀 비슷한 건데 약간은 얘는 그 지수가 문자가 아니라 숫자죠. 그래서 얘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문제 나올 때는 밑을 뭐로 바꿔라? 바로 소수로 바꿔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12의 6제곱을 우리가 바로 이제 작업을 한번 들어가 보죠. 6제곱을 소인수 11을 소인수분해 해보니까 자,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전체 6제곱이 돼요.
자, 그러면 각각을 우리가 지수법칙에 의해서 하나씩 분배를 해주면 2의 12제곱, 그 다음에 3의 6제곱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지금 뭐냐면, 자, 2의 세제곱과 3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2의 12제곱, 3의 6제곱, 좀 대입하기가 좀 애매하죠. 그러면 우리가 모양을 만들어줘요. 무슨 법칙? 지수의 곱에 대한 법칙을 우리가 이용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2의 세제곱 만들려면, 자, 2의 세제곱, 12는 3 곱하기 얼마예요? 바로 4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의 제곱이 필요해요. 그러면 3의 2. 6은 뭐가 돼요? 2 곱하기 3이니까 바로 3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대입해야 될 모양이 나왔네요. 그러면 지수법칙의 곱의 법칙을 이용해서 바로 3의 제곱, 그 다음에 세제곱.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2의 세제곱이 얼마예요? A죠. 그리고 3의 세제곱이 얼마예요? 바로 B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무리를 지으면 A 4제곱이다. 얘기할 수 있죠. 왜? 얘가 A니까. 자, 얘는 얼마예요? 바로 B니까 B의 몇 제곱? 세제곱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가 우리가 풀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자, 가장 중요한 거 이런 문제 풀 때 아까도 선생님이 아주 강조를 했어요. 저번 시간부터 계속 강조한 거 바로 뭐예요? 밑을 소수로 바꿔라. 그래야지 우리가 지수법칙 문제 풀 때 아주 기본적으로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 7번 문제 한번 보면 그 2의 x제곱이 8이래요. 뭐 앞에 문제하고는 비슷한데, 자,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한번 이제 이걸 계산해 볼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밑을 우리가 뭐로 바꿔요? 바로 소수로 바꿔라. 자, 그런데 얘는 이제 약간은 좀 달라요, 문제가. 자, 2의 x예요. 자, 2의 2x인데, 자, 여기 보니까 x 플러스 3이에요. 자, 우리가 지수를 합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똑같은 밑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곱했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럼 얘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자,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x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2의 x제곱을 대입하기에 모양을 만들어주면 2의 x제곱, 그 다음에 2의 x제곱의 전체 제곱이 되고, 자, 얘는 8 곱하기 2의 x제곱이에요. 자, 그럼 2의 x제곱이 바로 8이라는 거니까 각각을 이제 2의 x제곱 대신에 8을 대입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해줄까요? 바로 8분의, 자, 8의 제곱이니까 얼마예요? 64다. 그 다음에 8 곱하기 8 얼마야? 64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얼마예요? 8분의 128이 되니까, 자, 값 얼마예요? 얘는 2의 7제곱, 2의 세제곱이니까 2의 4제곱, 바로 얼마다? 16이 된다. 라고 해서 이렇게 문제가 우리가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그 이번 문제 푼 거는 우리가 이제 어떤 모양이 있을 때, 지수 문제를 풀 때는 밑을 뭐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요? 바로 소수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 꼭 기억을 잘 해두세요. 자, 이거 풀고 마지막 문제 하나 풀고 이제 오늘 개념 설명을 들어가겠습니다. 우선은 그 필기를 꼭 하세요. 자, 이제 이어서 우리가 한번 마지막 문제를 풀어보고 이제 진도를 나갈게요. 자, 우선은 그 8번 문제도 지금 아까 앞에서 봤던 문제하고 되게 비슷한 유형이죠. 하지만 이런 문제 볼 때 여러분들 그냥 어려서 못 풀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 지수법칙 문제는 아주 단순해요. 밑을 소수로 바꿔주면 어떤 공통된 모양이 꼭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한번 접근해 볼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그대로는 못 풀어요. 우리가 밑을 다 무슨 작업? 소수화 작업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그러면, 자, 우선은 그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2의 세제곱에 10제곱 되겠죠? 4는 2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에 15제곱. 그 다음에 2의 30제곱 되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2의 세제곱에 4제곱 플러스 2의 제곱에 6제곱, 2의 12제곱이 된다. 자, 그럼 우리가 지수 법칙에서 지수의 곱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볼까요? 그럼 얘는 얼마가 돼요? 바로 2의 몇 제곱? 30제곱. 얘도 보니까 2의 30제곱이네요. 얘도 보니까 2의 몇 제곱? 30제곱이네요. 다 같은 동량이 됐죠. 자, 밑에도 마찬가지로 뭐가 돼요? 2의 12제곱, 얘도 2의 12제곱, 얘도 2의 12제곱이네요. 자, 그러면
위에 거는 2의 30제곱이 몇 개 있어요? 3개가 있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3개의 2의 30제곱이 있다. 밑에 거도 마찬가지로 2의 12제곱이 몇 개 있어요? 3개가 있죠? 그래서 3개의 2의 12제곱이다. 뭐가 됩니까? 약분이 되죠? 그리고 얘도 지금 밑이 같고 그 지수를 우리가 서로 빼주면 얼마가 된다? 바로 2의 18제곱이 된다. 자, 그런데 2의 18제곱을 여러분들이 다 구할 수는 없어요. 그쵸? 다 구할 수 없어서 그런데 얘를 1의 자리 숫자를 구해야 된대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제 지금부터 뭐만 보면 된다? 바로 1의 자리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2를 한번 곱할까요? 얼마가 돼요? 2 하나죠? 2를 2번 곱하면 4가 되겠죠? 자, 1의 자리만 본다고 했어요. 그 다음 2를 곱하면 8이죠. 그 다음은 1의 자리만 보면 6이죠. 자, 그 다음에 또 2를 곱하면 얼마예요? 2죠. 그 다음 또 2를 곱하면 4가 되겠죠. 그 다음 또 2를 곱하면 8이 되겠죠. 그 다음 또 2를 곱하면 6이 돼요. 어떤 규칙이 나와요? 바로 1의 자리는 2, 4, 6, 8이라는 이러한 반복이 된다라는 거죠. 바로 얘가 1의 자리 규칙이에요. 자, 그러면 자, 2를 몇 번을 곱했어요? 18번을 곱했죠. 자, 18을 우리가 자, 규칙이 몇 개? 4개니까 4로 나누면 4, 4, 16에 나머지가 2가 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얘가 4번이 반복이 되고 바로 두 번째 숫자가 바로 1의 자리 숫자가 된다. 그래서 바로 1의 자리 숫자는 얼마다? 숫자는 바로 4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8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약간은 좀 난이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선생님이 문제를 풀 때 항상 밑을 뭐로 만들었어요? 소수로 만들었죠. 그 소수로 만드는 작업만 잘 하시면은 지수법칙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선 이거 좀 필기하시고 나서 우리가 이제 바로 다낭식의 계산에 대해서 한번 진도를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새로운 진도, 바로 이제 다낭식의 계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선은 다낭식의 뜻을 한번 볼까요? 바로 단항식. 단항식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뜻을 하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뭐냐면, 바로 항입니다, 항. 자, 항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걸 뜻하냐? 바로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 식이다. 그러니까 항이라는 것 자체에서는, 그러니까 항 하나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덧셈 이런 게 아니라 무조건 곱셈에 대해서만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그런데 앞에 있는 단이라는 뜻이 뭘까요? 단은 바로 한 개이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무슨 얘기예요? 단항식은 우리가 항이 한 개인 식, 그러니까 다 곱으로 이루어진 어떤 이제 그 식을 계산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항식의 계산은 뭐 가장 이제 주요 포인트가, 자, 우선은 첫 번째가 바로 곱이에요. 단항식의 자, 곱셈. 자, 단항식의 곱셈은 원칙을 딱 그 두 가지만 딱 지켜주시면 돼요. 뭐냐면, 자, 1번은 뭐냐면 바로 개수는 자, 개수끼리. 자, 두 번째는 문자는, 자, 여기서 문자는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포인트가 같은 문자끼리예요. 같은 문자끼리. 자, 요 내용이 좀 중요합니다. 같은 문자끼리 뭐를 할까요? 바로 우리가 앞에서 지금까지 계속했던 바로 지수법칙을 이용하는 겁니다. 뭐 가령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자, 2의 x제곱 y의 세제곱이에요. 자, 곱하기 마이너스 3의 x 5제곱 y의 7제곱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 한꺼번에 계산하려고 하지 마시고 위에서 얘기했던 개수는 개수끼리, 문자는 같은 문자끼리 뭐를 해준다? 바로 지수법칙을 써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 있는 개수 볼까요? 2 곱하기 마이너스 3 얼마예요?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x제곱 곱하기 x 5제곱이에요. 그러면 같은 문자끼리 우리가 보면 지수 곱하기 할 때 어떻게 한다? 더한다 그랬죠. 그래서 x의 얼마? 7제곱이 된다.
자, 그 다음에 y는 지금 세제곱 곱하기 y는 7제곱이에요. 그럼 얘네는 우리가 지수 3과 7을 더하면 되니까 바로 y는 얼마다? 10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아주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우리가 지수 법칙만 그대로 잘 이용하시면 단한식 계산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뭐를 볼 거냐면 단항식의 나눗셈이에요. 자, 단항식의 나눗셈은 똑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나눗셈은 어떻게 바꾸기로 했어요. 뭐 곱셈을 나눗셈 기호를 곱셈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많이 했었죠. 자, 그래서 나눗셈 기호를 바꾸는 방법. 우선은 방법 1 뭐냐면 A 나누기 B를 어떤 꼴? 바로 B분의 A로 나타낸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방법 2 뭐냐면 A 나누기 B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바로 A 곱하기 B분의 1로 얘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뭐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서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어차피 우리가 나눗셈을 할 때는 지수를 어떻게 해요? 뺄셈을 했죠? 아니면 우리가 약분을 하든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 되는 거니까 바로 단항식의 곱셈 방법을 이용한다. 자, 단항식의 곱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개수는 개수끼리, 문자는 같은 문자끼리 지수법칙을 쓴다. 뭐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단항식의 나눗셈은 사실상 이런 모양꼴만 바꿔주시면은 그 다음은 계산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한번 이제 예로 한번 들어보면 자, 4x의 세제곱 y의 제곱이 있어요. 자, 나누기 자 8x의 제곱 y의 세제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모양을 만들어 준다? 바로 이제 나누기를 곱하기 형태로 바꿔주는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두 번째 방법을 좀 더 추천을 해요. 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나눗셈 할 때 가장 실수하는 게 하나 있어요. 역수 만들 때. 어떤 거냐면 두 번째 할 때 여러분들 역수할 때 만약에 뭐 나누기에 2분의 1의 x제곱 y제곱이 있어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꾸냐면 2분의 1은 그대로 냅둬요. 그 다음에 x제곱 y제곱이 밑으로 내려가요. 그게 아니죠. 자, 얘는 우리가 모양을 보면은 2분의 뭐가 돼요? 바로 x제곱 y제곱이에요. 그러면 역수를 취해주면은 어떤 모양이 나온다? x제곱 y제곱 분의 바로 2라는 값이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계산할 때 많이 주의를 하셔야 돼요. 주의. 무슨지 알겠죠? 보통 여러분들 계산할 때 많이 실수하던 거, 가로에 앞에 마이너스 있을 때 분배 안 해줘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얘도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에요. 무슨지 알겠죠? 그래서 요거 꼭 주의를 하세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계산을 계속 이어서 해보면 자, 얘는 4x의 세제곱 y의 제곱이고 곱하기 자, 얼마가 돼요? 바로 8x제곱 y의 세제곱분의 1이다. 자, 이렇게 모양꼴 만들어주고 나서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개수는 개수끼리, 문자는 어떻게 해요? 같은 문자끼리 지수법칙을 쓴다. 자, 그러면 4하고 8이니까 얼마요? 8분의 4, 2분의 1이 되겠죠?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자, x가 지금 보니까 x세제곱, 그 다음에 x제곱이에요. 자, 분모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수를 서로 빼준다. 3 빼기 2는 얼마? 1이 되겠죠. 바로. 그 다음에 y제곱과 y세제곱이 있는데 분모가 더 커요. 그럼 얘는 얼마가 돼요? y분의 1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정리해주면 얼마가 돼요? 2y분의 x가 된다. 이게 바로 단항식의 나눗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은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게 이 부분은 계산실수가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곱셈과 나눗셈이 얘가 혼합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면은 자, 요게 이제 핵심 포인트죠. 어차피 뭐 곱셈만 나오고 나눗셈만 나오진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계산 원칙은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스텝 1은 뭐가 될까요?
자, 괄호 풀어준 거죠. 괄호 풀기. 자, 괄호 풀기는 아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죠? 바로 자, 지수 법칙을 이용한 그 괄호를 풀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텝 2는 뭐가 될까요? 이제 괄호 다 풀었으니까 자, 나눗셈은 뭐로 바꾼다? 곱셈으로 바꾼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다 바꿨으니까 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죠? 바로 뭐예요? 개수는 뭐끼리? 개수끼리. 자, 문자는 어떻게 한다? 자, 같은 문자끼리. 자, 지수 법칙을 이용한다. 생각보다 간단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단한식 곱셈 하는 방법과 뭐 나눗셈 하는 방법을 통괄해서 우리가 그동안 이제 계산했던 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산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괄호를 푼다. 자,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우리가 나눗셈 기호를 곱셈 기호로 다 바꿔준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개수는 개수끼리, 문자는 같은 문자끼리 어떻게 한다?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을 한다. 원칙은 간단한데 아무래도 문제 풀다가 여러분들이 좀 계산 실수가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단어는 여러분들 계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 단어입니다. 계산 연습 안 하면 바로 뒤에 가서 이제 또 계산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냥 대충 그 문제 푸시 마시고 풀이 과정을 선생님처럼 이렇게 하나씩 적어가면서 그리고 이거를 한꺼번에 보는 것보다는 개수는 개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보시는 게 아무래도 그 계산 실수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계속 이어서 선생님이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숙제하기 좀 더 편하도록 예제를 먼저 몇 개를 풀어주고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먼저 적으세요. 네, 이제 이어서 우리가 이제 단항식의 계산 그 부분을 이제 예제를 풀어보면서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 한번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1번 문제 보면 여기서 이제 계산이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 라는 얘기죠. 이거 계산하기 귀찮다고 문제 찍으신 분들 계시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알겠죠?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한번 이제 그 원칙을 가지고 한번 같이 비교해보면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가로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가로를 우리가 먼저 1순위로 풀어준다. 자, 그러면 한번 풀어줘 볼까요? 자, 2x제곱 y 5제곱 얘를 보면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이죠. 자, 그 다음에 하나씩 우리가 다 곱한다 생각하면 자, 마이너스 1, x의 세제곱, y의 세제곱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2의 x제곱, y의 5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1은 우리가 생략하고 x의 세제곱, y의 세제곱이다. 자, 그러면 개수는 개수끼리, 문자는 같은 문자끼리 지수 법칙을 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자, 2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 x제곱 곱하기 x세제곱 같은 지수 법칙 곱하기일 때는 지수를 어떻게 한다? 합해준다. 자, 그럼 x가 지수 2 더하기 3은 5. 자, 그리고 y는 5 더하기 3 바로 8제곱 된다. 맞네요.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자, 두 번째는 자, 나누기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곱하기 기호로 바꿔준다고 얘기했었죠. 자, 그러면 3의 x 4제곱 y의 세제곱 곱하기 자, 5의 x y의 제곱분의 1이다. 자, 항상 우리가 이제 지수 법칙을 쓸 때 분수에서 분모에 있다. 그러면 얘는 우리가 지수를 빼기다. 그렇게만 좀 생각해 주시면 좀 더 계산이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개수는 개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지수 법칙을 쓴다. 그러면 얼마야? 5분의 3이죠. 5분의 3. 자, x 4제곱에 분모 있네요. 그러면 x의 얼마? 바로 세제곱. 자, y 세제곱, y 제곱. 그러면 여기 밑에 있으니까 3 빼기 2가 되니까 바로 y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자, 얘 원래 모양은 어떤 모양이에요? 바로 6xy 분의 바로 12x 세제곱 y의 제곱이 있고 자, 6xy 분의 바로 8xy라는 게 있는 거죠. 자, 이런 모양이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들 잘못 계산하신 분은 요거를 6xy 했는데 그 분모가 약분을 하나만 시켜요. 그러면 안 돼요. 바로 이런 꼴이에요.
자, 그럼 첫 번째는 개수는 개수끼리면 얼마가 될까요? 바로 2가 된다. 두 번째는 3 빼기 1이니까 x 얼마? 제곱이다. 자, y제곱 빼기 y니까, y제곱 나누기 y. 그러니까 지수 2 빼기 1이니까 뭐가 돼요? 바로 y가 된다. 자, 얘는 얼마가 돼요? 바로 3분의 4가 되겠죠. 왜? x, y 다 약분이 돼버려요. 자, 근데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래서 얘는 틀리다. 2번 맞는 거였고요. 자, 4번 보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를 쓸까요? 바로 지수법칙을 이용해야 되겠죠. 자, 그럼 지수법칙 이용하면 자, 6x 제곱 마이너스 9xy. 근데 얘는 이제 말을 좀 잘못했는데요. 분배법칙이에요. 자, 그럼 얘는 얼마? 3x분의 우리가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씩 분배법칙을 쓴다 라고 하면 자, 그 6x 제곱 그냥 풀어줘 볼까요?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9xy에 3x분의 1이다. 자, 앞에 거 하나 써주면 6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얼마예요? 바로 2다. 자, 그 다음에 뒤에 거 쓰면 바로 x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이너스 9xy 곱하기 3x분의 1은 자, 개수는 개수끼리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다. xx 약분되니까 바로 얘는 y가 된다. 그래서 2x 마이너스 3y. 요게 맞는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마지막으로 5번을 보면 5번은 그대로 분배법칙을 써주면 돼요. 그럼 얼마가 돼요? 바로 2x다. 자, 2하고 3하고 곱하면 6 바로 풀어줄게요. x하고 x제곱 그 지수 더하면 얼마죠? 바로 x의 세제곱이다. 얘도 맞는 얘기네요. 그래서 바로 3번이 옳지 않은 내용이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나요? 자, 2번을 보면 2번은 약간 이제 복잡해 보여요.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가 계산 원칙만 따지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뭐다? 가로를 풀어준다. 두 번째는 우리가 나누기가 있으면 곱셈으로 바꿔준다. 먼저 가로를 풀어줄까요? 지수법칙 이용해서. 자, 마이너스 2 세제곱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8이죠. x의 세제곱, 그 다음에 얘는 지수의 곱이 되니까 x의 9제곱, 그 다음 y제곱의 3이니까 y는 얼마? 6제곱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주면 뭐가 돼요? ax b의 제곱 y의 c제곱분의 1이 된다. 자, 곱하기 x의 제곱 y가 된다. 자, 우리가 이제 양쪽을 비교를 한번 해줄게요. 어떻게 비교를 해주냐? 자, 개수는 개수끼리예요. 자, 마이너스 8 곱하기 a분의 1에 뒤에는 1이죠. 의미가 없죠. 얘가 얼마래요? 마이너스 16이래요. 자, 그러면 a 값은 얼마가 될까요? 약분하고 약분하면 자, a는 얼마? 바로 2분의 1이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a분의 1이 2가 되니까. 자, 그 다음에 x를 보면 자, x의 9제곱에 우리가 이제 나누기는 빼기라고 계산하라고 그랬죠? 그럼 빼기 b, 그 다음에 위에는 곱하기예요. 그럼 더하기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x의 몇 제곱? 8제곱이 된대요. 자, 계산해주면 얼마예요? 11-b는 8이 되니까 자, b의 값은 얼마다? 바로 3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c를 보면 그 c를 우리가 구해야 되죠. 그러면은 y의 몇 제곱? 6제곱에 빼기 c에 자, 더하기 얼마예요? 1이 바로 뭐가 된다? 바로 y의 5제곱이 된다. 자, 6 빼기 그 c니까 지우기가 자, 7 빼기 c가 바로 뭐가 돼? 5가 되죠. 그러면 c의 값은 얼마다? 2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a, b, c를 서로 다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 2분의 1에 곱하기 b는 얼마? 바로 3이고 곱하기 얼마? 2다. 자, 그래서 얘를 우리가 약분을 시키면 얼마가 된다? 바로 3이다. 요렇게가 바로 푸는 부분이 바로 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 이거 계산을 처음 하다 보니까 좀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할 때 그 기본 원칙을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개수는 개수끼리, 문자는 같은 문자끼리만 우리가 지수법칙을 잘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배웠던 지수법칙 아주 중요합니다. 자, 먼저 그 내용 이거 적으시고 좀 이어서 같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한번 이제 그 문제를 계속 풀어볼게요. 자, 지금 칠판에 적힌 문제들이 좀 복잡해 보여요. 하지만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이제 원칙을 가지고 계산을 차근차근
이제 이 부분만 두 가지만 잘 생각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그 다음에 복잡한 식이 아니에요. 무슨지 알겠죠? 자, 우선 우리가 첫 번째 이런 이제 혼합계산 문제는 어떻게 한다? 1순위는 무조건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가로를 풀어준다.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자, 지수법칙 이용해서 가로를 풀어주게 되면 첫 번째는 얼마가 돼요? 자, 마이너스 2의 4제곱이에요. 그럼 16이 되겠죠? 그러면 x에 2 곱하기 4는 8, y는 얼마? 4제곱. 이렇게 이게 풀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얘 지금 어떤 숫자가 될까요? 얘 지금 그 분수는 자 5분의 4x 4제곱 y의 세제곱이에요.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분수꼴 돼 있으면 자 뒤에는 문자를 분자로 꼭 넘겨주세요. 역수치할 때 여러분들 많이 실수합니다. 역수치할 때 어떻게 하냐면 쟤를 4분의 5 x 4제곱 y 세제곱으로 그냥 계산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거 조심을 꼭 하세요. 자, 이거를 역수치해주면 얼마가 됩니까? 자, 우선은 얘는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자, 4x 4제곱 y의 세제곱분의 5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거는 그대로 2분의 1 y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해야 될 건 뭘까요? 우리가 개수는 개수끼리, 문자는 같은 문자끼리 우리가 지수법칙을 써준다. 자, 그러면 얘는 자, 16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5 곱하기 2분의 1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 이해가세요? 자, 그 다음에 x 8제곱, 그 다음에 x 4제곱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x의 그 8제곱 빼기 4가 되겠죠. 우리가 지수법칙에 의해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y는 어떻게 돼요? 앞에 4, 뒤에는 빼기 3, 그리고 뒤에는 더하기 1이 되겠죠. y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개수는 개수끼리, 문자는 같은 문자끼리만 생각해준다. 통째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부분. 개수, 문자. 무슨 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계산해주면 얼마가 돼요? 얘는 4가 된다. 자, 얘는 2가 되니까 우선은 마이너스 10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얘는 x의 4제곱. 그 다음은 뭐가 돼요? y의 제곱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풀 수 있는 게 바로 저기 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4번도 마찬가지로 이제 푸는 건데 얘도 지금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는 항상 뭐를 지킨다? 원칙. 그러니까 그 순서. 그것만 지키시면 돼요. 가로를 풀어줘야 되겠죠, 먼저. 자, x의 a제곱분의 y의 제곱이 되고 나누기 얼마? 4의 x의 4제곱 y의 2b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바로 12x의 제곱, y의 제곱이 되는데 자, 얘를 이제 그 나누기니까 곱셈기호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x의 a제곱분의 y의 제곱은 우리가 이제 요 식만 생각할게요. 이제 어차피 비교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곱하기 얼마? 4의 x 4제곱 y의 2b 제곱분의 1이 된다. 그 다음에 12의 x 제곱 y의 제곱이 된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선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해주면 개수는 개수 4분의 12가 되니까 3은 이제 처리가 됐어요.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죠? 바로 이제 x, y예요. 자, 보면 여기 그 분모에 지금 x제곱이 지금 6제곱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자, x의 a 더하기 4 얘네 분모끼리는 더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실적으로 보면은 요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 얘네부터 먼저 계산해 볼까요? x 4제곱과 2가 있으니까 사실상 밑에는 뭐가 돼? 플러스 2가 되겠죠. 약분이 되면. 자, 그러면 얘가 뭐랑 똑같대요? x 6제곱분의 1과 같대요. 그러면 a는 뭐가 됩니까? 바로 4가 된다. 자, 다시 해볼게요. x 4제곱과 x제곱 있으면 얘를 약분시키면 얘는 x제곱만 남겠죠? 그럼 밑에는 지금 x제곱이에요. 그리고 얘는 분모에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자, y제곱과 y제곱이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y제곱이 이렇게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얘네는 지금 보면은 자, 여기서 얘를 약분해서 빼주는 애들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자, y의 2b에 자, 얘랑 약분을 할 거예요. 그러면 밑에가 지금 줄어들겠죠? 마이너스 얼마? 4가 되겠죠?
자, 얘가 바로 뭐가 된다? y의 제곱분의 1이 되니까 자, 2b-4예요. 그러면 2b-4가 지금 2가 되니까 자, 2b-4는 2다. 자, 2b는 얼마? 6이니까 b의 값은 얼마다? 바로 3이다. 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를 구하래요? 바로 A하고 B를 우리가 서로 빼라. 그러면 A 빼기 B니까 값은 얼마다? 바로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자, 얘가 분모했으면 분모의끼리 있으면 약분을 시키는 쪽이 빼줘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우리가 이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을 때 그 분모했으면 나누기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얘가 분모에 있지 않고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분모에 있는 애는 빼주는 거였고요. 지금 얘는 우리가 결과값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분모에 있죠. 분모에 있기 때문에 내가 분모에 있는 거는 기준점으로 해서 빼주는 거는 바로 요 분자에 있는 거. 그 지수를 우리가 빼준다. 좀 약간 헷갈릴 수 있지만 요 문제 구조를 꼭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5번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 네모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구하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나머지를 다 이항을 시켜줄게요. 자, 네모만 남겨놓겠습니다. 자, 이항을 시키면 우선 3분의 1 b는 그대로 있고 이게 이항하면 얼마예요? 나누기 마이너스 2분의 3 a 제곱 b의 제곱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얘는 넘어가면 플러스 얼마? 곱하기 3a 제곱 b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그대로 풀어주면은 자, 4분의 9의 a 4제곱 그리고 b의 제곱 자, 곱하기 자, 3a 제곱 b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나누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곱하기 기호로 바꿔줘야 되겠죠. 자, 그럼 3분의 1의 b의 곱하기 자, 얘는 4분의 9a 4제곱 b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9a 4제곱 b의 제곱분의 4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곱하기 얼마? 3a 제곱 b.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개수는 개수끼리 한번 볼까요? 그러면 3분의 1에 그 다음 9분의 4 곱하기 3.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개수가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자, 우리가 b가 a를만 볼까요? a가 지금 분모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자, 분모에 있는 게 수가 더 크니까 a 4제곱 빼기 2분의 1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자, b는 보니까 같아요. b 하나, b 하나, b 두 개. 약분이 되면서 없어져 버리죠. 자, 얘도 한번 약분해 볼까요? 이렇게 되니까 결국 자, 얘는 a제곱이에요. 그럼 9의 a제곱분의 얼마? 4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이것도 한번 필기하시고 마지막으로 세 문제 풀고 오늘 수업은 마칠게요. 우선 적으세요. 자, 이어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세 문제를 풀어보고 이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할게요.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그 첫 번째는 가로를 풀어준다. 자, 두 번째는 나누기를 곱셈 기호로 바꿔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역수를 다시 취해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개수는 개수끼리, 문자는 같은 문자끼리 지수 법칙을 이용한다. 자, 이 세 가지가 오늘 내용의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럼 세 문제 이제 한번 풀어보고 우리가 이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할게요. 자, 우선은 이 문제는 보기에는 되게 좀 어려워 보이지만 간단합니다. 자, x 더하기 y는 3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뜬금없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뭐를 구하랬어요? a 곱하기 b를 구하랬죠? a 곱하기 b는 뭐가 돼요? 바로 2의 2x제곱 곱하기 2의 2y제곱이죠. 자, 미식 같을 때는 우리가 뭐가 가능하다? 바로 지수법칙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자, 지수법칙 2에 뭐가 돼요? 2x 더하기 2y. 그러면 얘를 한번 우리가 2로 묶어줘 볼까요? 2에 x 더하기 y가 되니까 자, x 더하기 y가 얼마예요? 3이죠? 바로 2의 몇 제곱? 6제곱이다. 2의 6제곱 얼마예요? 바로 64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6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는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얘도 아까 우리가 네모 있었죠? 그 네모 넘겨주는 것처럼 똑같이 넘겨주면 돼요. 자, 얘는 지금 a가 뭐가 돼? 나누기 a죠? 넘어가면 곱하기 a가 돼요. 그러니까 이미 역수인 상태에서 이항을 시키면은 얘는 그냥 a가 된다. 자, 먼저 가로를 풀어볼까요? 가로 풀어주면 얼마예요? 9의 x의 자, 지수법칙 6, y는 얼마? 4제곱. 얘는 넘어갔어요.
자, 그러면 얼마예요? 자, 12의 x 제곱 y의 제곱분의 5가 됐죠? 자, 얘는 다시 넘어옵니다. 근데 역수가 되겠죠? 그러면 3y분의 얼마? 4x는 a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할 거는 우리가 뭐예요? 개수는 개수끼리, 문자는 같은 문자끼리 지수법칙을 사용한다. 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계속 똑같은 말만 하는 거예요, 지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개수를 볼까요? 9 곱하기 12분의 5 곱하기 3분의 4다.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이제 x를 보면, 자, 위에 있는 분자 쪽에 있는 x의 지수와 분모 쪽에 있는 x의 지수를 봤을 때 누가 더 커요? 분자 쪽이죠. 그러면 x의 6제곱에 자, 빼기 2에 더하기 1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우리가 어차피 곱하기는 곱하기일 때는 이제 더하기니까 그 대신 이제 위치상 얘가 만약에 분모로 들어가면 이제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거예요. 자, y는 지금 뭐가 돼요? 볼까요? 4, 2, 1. 분자 쪽이 더 크죠? 그러면 4 빼기 2 빼기 1이다. 자, 이거 계산해주면 얼마가 돼요? 3, 띵띵, 4 약분하면 바로 얘는 5가 된다. 자, 얘는 지금 얼마가 돼요? x의 몇 제곱? 5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얘는 몇 제곱이 돼요? 바로 y가 된다. 그래서 7번 문제는 우리가 지금 답이 5x 5제곱 y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8번 마지막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이제 배웠었죠. 원뿔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 뭐였어요? s는 3분의 1 sh 항상 뿔은 뭐다? 밑면의 넓이에 높이를 곱한다라는 거였죠. 자, 요거의 식에다 우리가 대입만 하시면 돼요. 자, 부피는 얼마가 돼요? 바로 파이 a 세제곱 b의 4제곱이다. 아, 죄송합니다. 부피는 우리가 볼륨이라고 그래서 v로 써요. v. 알겠죠? 자, 그럼 부피는 지금 파이 a 세제곱 b의 4제곱이고요. 바로 3분의 1. 자, 밑면에 반지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넓이를 구할 수 있죠. 얼마가 돼요? 바로 파이 r 제곱 b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럼 높이는 몰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높이만 남겨놓고 다 뭐를 하면 됩니까? 이항을 시키면 되겠죠. 자, 파이 얘 약분돼요. 자, 그 다음에 얘 제곱을 우리가 이제 풀어주게 되면 자, a 세제곱 b의 4제곱에 3분의 1 그리고 곱하기 a 제곱 b의 제곱 곱하기 h가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같은 문자니까 약분 한번 시켜볼까요? 약분하면 얘는 얼마야? 1이 되겠죠. 자, 얘도 약분하면 얼마가 돼요? 2가 되겠죠. 이해가시나요? 자, 그럼 h는 얼마가 돼요? 3분의 1은 이항시키면 3이 되니까 3ab의 제곱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오늘 단한식 계산에 대해서 문제를 배웠어요. 근데 여러분들 처음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뭐였죠? 바로 이 부분은 계산 연습이 엄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계산을 그냥 급하게 하지 마시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개수는 개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그 지수법칙 쓰는 거 이거를 자꾸 연습을 반복적으로 하셔야 원활한 계산이 돼요. 그리고 이 계산이 돼야지 그 다음 단원인 다항식 계산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 만약 이해가 안 가시면 동영상 계속 여러 번 보시면서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 부분 꼭 체크를 하시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자, 오늘은 좀 약간 이제 문제 푸느라 좀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문제 푸는 거 선생님 미리 알려준 이유는 여러분들 문제 풀 때 도움이 되라고 하는 거니까 문제 풀 때 아무래도 좀 힘들더라도 꼼꼼하게 해야지 여러분들 2-1이 좀 더 수월하게 좀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몸 건강 조심하시고 숙제 열심히 하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우리 귀여운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